자, 이번에 저 오발령 나왔을 때 윤석열이 NSC 불참했다고 또 난리 났어요. 이상하죠. NSC를 들어가면 급사한다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왜 NSC 안 갑니까? 전날 한잔하고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SBS가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불참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논리 진짜 그거야. 북한 키워주기 싫어서. 에? 윤석열이 NSC를 가면은 북한이 즐긴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언론사가 그런 짓을 해도 되니? 그럼 문재인 정부는 씨발놈들아. 기괴하다. 윤석열은 뭐 무인기 날아왔을 때 북한 탄도미사일 쐈을 때 NSC 간 적이 나는 윤석열 NSC 갔다는 걸 본 적이 아직도 한 번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어제 대국민 사기가 그다음 거예요. 보도가 윤 대통령 발사체 실시간 보고받아 NSC 진행 중 하면서 저렇게 딱 걸죠. 저기 뉴스에도 저렇게 나왔어요. 마치 윤석열이 NSC 참석한 것처럼. 근데 윤 대통령 북한 발사체 실시간 보고 받아죠. 실시간 보고 받아라는 걸 보고 어디서 약간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자리 없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이거랑 너무 일맥상통하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이 깨어나 있었겠어요. 6시 반쯤에. 당연하죠.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도 대통령실에 제대로 출근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 껄린 대로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 이전이 출퇴근 안 하려고 하는 꼼수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윤석열 술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아시고요. 늘 하는 게 만찬이잖아요. 만찬에 술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러려고 청와대를 이전한 거 아닐까요? 저 위기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 체계가 무너졌음에도 티가 안 나게 되는 게 이런 NSC 회의가 어떻게 열리고 어떤 장면으로 연출이 되는지 이제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참 이 나라가 진짜 이 큰 재난을 맞은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민주노총이 했던 말이잖아.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가장 골칫거리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들은 많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체계가 제대로 안 서 있을 때 그래서 윤석열보다 낫다고 봐요. 뭐 철도 다리 끊고 병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보다 나아요. 전두환은 있잖아요. 전두환 나름대로 잘한 게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나쁜 악마 같은 새끼지만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호황 때문에 경제가 좋았던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중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 받아본 적 없어요. 그건 나한테 좋았어요. 뭐냐면 우리 못 살았거든. 만약에 과외나 학원을 허용했었다면 난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두 가지는 잘한 게 있다고요. 윤석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나중에 대학 간 이후에 알았는데 저희 때도 과외 금지했던 시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잣집은 또 다 알아서들 뒤에서 했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북한 미사일 추정 물체가 낙하됐을 우리가 6월 1일 날 온 국민이 6시 한 40분쯤에 기겁을 하고 일어났던 그 사건이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다못해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바로바로 보고받고 상세 분석 중이다. 그래서 나와서 막 신속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정말 뭐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뭐하고 있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있어. 국방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온 건 합니까? 그것도 그 이유가 부동시? 여러분 주위에서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찾아봐봐. 내가 100만 원 줄게. 난 데리고 와. 부동시로. 부동시여서 양쪽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부동시잖아요. 안경도 안 써. 그런데 당구 500이야.
그러니까 부동식 의혹은 검사에 임용할 때 군대 신검 받을 때 시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이 이거 참여 안 하는 이유를 옛날에 말한 적이 있어요. 쇼는 하기 싫다. 병신 새끼.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한테 보여주는 건 태도예요. 아니 쇼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 동물농장에 나와서 개 데리고 나와서 그런 쇼를 합니까? 그 위기 그런 대응은 더 과한 게 좋다면서 낫다면서요. 다 좀 더 나가 볼게요. 진짜.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한 개똥벌은 뭐냐면 상황 발생 12분 뒤에 대피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진짜 다 일본은 죽었어. 1분 안에 문자가 전파됐다며 12분 뒤에 대피령이 내려졌어. 근데 그 대피령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이유가 일 뭔지도 모른 때문인지. 채 우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새벽부터 짐을 싸야 했다. 씨발 근데 갈 데가 없었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데. 그리고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에 또 구분 차이가 생겨요. 그 유명한 전설적인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6시 41분 서울특별시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여기서 그런 거지. 32분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위급 재난문자는 41분에 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시간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이야기. 9분 뒤에 다시 울린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 저거 보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또 잘만 했더니 다시 깨워주고. 저는 워낙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제가 저 문자를 딱 듣고 이제 막 그 방송도 하더라고요. 사이렌도 울리고. 근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또 엉망진창 국가 시스템이니까 저거 뭔가 오류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인천에는 안 왔나? 저는 이거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시간차로 하면 대충 봐도 이런 거예요. 6시 29분에 백령도에 경계경보 3분 뒤 6시 32분에 서울 경계경보 여기까지 정상적인데 3분도 나 이상해.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은요. 지금 시스템은 사실 실시간이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저번에 그거 있잖아. 무인기 내려왔을 때도 시스템이 망가지는 바람에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경계경보가 울려요. 그럼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파가 돼야 되거든. 근데 6시 29분에 백령도에서 경계경보가 일어났는데 3분 뒤에 6시 32분에 서울시 경계경보 9분 뒤에 6시 41분에 수도권 재난문자 22분 뒤에 7시 3분에 5발령 문자 발송. 그런데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동안 이미 서울 상공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북한이 뭘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성 발사하느라고 거기에 잔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일본에만 전달을 해준 거고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그 떨어진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은 패싱 당한 채로 일본은 그걸 쏜 지 1분 만에 다 문자가 발송이 됐고 한국이 디지털로 유명해서 코로나 때 엄청 칭찬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팩스 보낼 때.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로켓 발사를 7가지 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 영해에 떨어뜨렸다 해도 나 이해돼. 아니면 정말로 어디 민가를 쏴버렸다 하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미 미사일도 아니고 물론 로켓과 미사일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위성 쏘아 올린 것 때문에 예고까지 했는데 호들갑 떨고 뒷북 부리면서 이해되냐고요. 이런 무능한 정권이 있다고. 북한이 이번에 로켓 발사하겠다고 일본에게 보고를 했고 알렸고 그리고 기시다가 그랬죠. 북한이랑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 김정은도 못할 거 없다라고 했죠. 가장 큰 염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패싱이 저는 가장 염려가 됩니다. 거의 글로벌 호구 된 상황이고요. 예측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게 저는 일종 음모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그냥 공포 정치를 하려고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건가?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냥 저는 시스템이 엉망진창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강릉에 현무 발사했는데 되도 그렇겠죠? 돌아왔잖아요. 그냥 국가 시스템이 엉망진창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서울 상공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250km 떨어진 곳에가. 상공을 통과된 뒤에 문자 보내가지고 피난 갈 준비. 답답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언론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옷 벗었겠죠. 이제 총체적 난국, 안보 불감증, 뭐 수도 없이 선동을 했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특히 외교 국방은 잘했습니다. 네.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선동당해가지고 보수 정권이 뭐 국방 잘하는 줄 알지만 보수 정권은요 방산 비리, 국방 비리의 결과물. 지금 윤석열이 취임 1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썼던 저 무기 구입비의 7배를 써버렸어. 거긴 필연적으로 국방 비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는 나라는 미국이라도 파는 업체는 민간인들이니까. 그럼 로비가 있었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요? 개뿔 같은 소리요. 노무현이 경제 잘했을까요? 이명박이 잘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 12국가로 올라갔고 GA까지도 평가를 받았던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이명박 같은 보수가 잘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개념이 뭐냐면 국민들의 경제가 아니라 자기네들 주머니 채우는 거 잘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 어디 갔어? 야, 국민이 정색하고 물으면 아니 그 시간에 그건 아니야. 네. 자, 어디 갔어? NSC 왜 안 나왔어? 자,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